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발언이 6일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후보 사이에 사활을 건 선거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연대해 총 공세를 폈습니다. 새 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연대 협약식을 맺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공약이라며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이 되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왜 국내선 항공우선 폐지 반대를 외치는 도민들은 분열주의자로 매도합니까? 오영훈 후보는 지금도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이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제주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며 중앙당과 정치권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강자의 논리로 약자의 논리를 강요해서 약자에게 그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를, 중앙의 논리를, 수도권의 논리를 저희들에 강요하지 말아달라.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민 협의 없이 양당이 정치 쟁점하고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대형 개발 사업을 내리꽂으면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도 검토되지 않은 공약들이 쟁점이 되는 것은 제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주도를 계속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이어지는 공방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막바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김포공항 이전 논란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고속전철로 연결되면 1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을 확대하면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단축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속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공항인데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주 관광이 말살될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여행을 오려면 인천이나 청주, 원주 공항을 이용해야 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고 결국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쉼터였던 제주도의 시간 경쟁력이 다른 일본이나 중국의 휴양지만큼 열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논란이 커지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제주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과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저터널로 KTX 제주 노선을 연결해 서울역, 용산역, 창동, 청량역, 수서역 어디서든 제주까지 2시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 분석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루 만에 뭐 그냥 수십조가 드는 걸 내지른단 말이죠.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이어 선거 막판 김포공항 이전과 KTX 해저철도 건설 공약까지 제기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 확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불법 선거운동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선관위에 표지가 없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고, 부상일 후보 캠프는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유통되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은하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제주 도민을 배신한 민주당 후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후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동 지역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 복지를 늘려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도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새 교육감을 통한 제주교육 변화를 내세우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어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에게 털린 곳이 제주에서만 8곳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마을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이나 상품권을 노렸고, 지난해 출소한 뒤 제주까지 내려와 절도 행각을 다시 벌였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책상 서랍 속을 뒤집니다. 또 다른 책상으로 조심스레 자리를 옮긴 이 남성은 서랍 안을 살피더니 다시 돌아와 작은 서랍 안에서 돈 뭉치를 꺼냅니다. 나이장 서랍에 놔두신데 봉투에 담아 놔두신데 봉투는 그대로 있고 돈만 없으니까 금고 있는데 금고에 놔두는데,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에게 털린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8곳.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로 마을회관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렌트카를 추적하지 못하게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벌여 오랜 기간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이 남성은 강원과 전라도 노인회관 등에서도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지난해 출소한 뒤 제주로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트카 차량을 멀리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옷으로 CCTV를 가리기 때문에 이제 범행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24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146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098명으로 전주보다 325명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의 대표 A씨는 이달 중순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뒤 사진을 촬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기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공사로 어민과 해녀들이 조업할 곳을 잃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주시가 주민들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석 달 동안 해상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생존 희생자 105명을 포함한 상속권자 등 2,1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6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제주 해안에서 독성 해파리가 관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제주도 차기도와 제주항에서 독성이 강한 관 해파리 개체들이 관측됐다며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 해파리는 긴 관 모양의 독성 해파리로 쏘일 경우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는데 지난 2020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쏘임 사고가 잇따랐고 제주에서 직접 관측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발견된 해저 분화구가 6,700년 전에 형성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6,700년 전 해저 분화구가 먼저 형성된 뒤 추가 분화가 진행되면서 성산일출봉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핵심 구역을 해저 분화구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게 완충 구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